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해강그룹 트레이닝에서 지금 제너레이션 50과 오늘 액티바이즈 세럼에 대한 강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만큼 사장님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며 가장 동기부여를 받고 가장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만큼 저 역시도 이 제너레이션 50과 액티바이즈 세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재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또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그룹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너레이션은 사실 이름부터가 50대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50대 이상이 섭취를 하면 좋을 제품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age is just a number이라고 써져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뭐 이런 문구가 사실 본사의 이런 포스팅에, 인스타 포스팅에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제너레이션 50이 정말 노화를 네,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래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그만큼 빠르게 노화를 늦춰주고 굉장히 그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지고 싶으신 분들께는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너레이션 50의 일단 구성 성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션 50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런 베리류의 성분, 시트러스, 완두콩, 그리고 뭐 홍삼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는 걸 이 패키징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제너레이션 50에는 오메가3와 Q10이 들어가고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바이타민 A가 사실 주성분으로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들어가고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사실 비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의 분말 형태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고, 레드 진생이라 써져 있죠. 홍삼 성분이 NTC로 사실 들어가 있다라고, 이 모든 성분이 NTC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0대가 문제가 아니라 25살 때부터 우리 몸에는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부는 느려지지만, 각질 탈락 주기가 느려지지만 피부는 계속적으로 재생을 하죠. 죽기 전까지 우린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죠. 손톱이 자라고, 이런 모든 피부나 세포들은 우리 몸에 60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는 다 재생을 하는데, 재생을 멈추고 노화만 되는 그런 장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 그 노화가 되는 장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눈, 안구, 그리고 뇌세포, 그리고 심장, 근육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포들이 사실 굉장히 25살 때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전신은 사실 20세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는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포들이 노화되기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40대, 30대 후반서부터 사실은 노안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치매 환자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50대 이후가 아니라 요즘처럼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환경 자체가 많이 오염되어져 있고 스트레스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이런 현대인들은 굳이 50대까지 기다렸다가 이 제품을 드실 필요가 없이, 나는 더 젊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대, 30대부터 사실은 이 제품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굉장히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 가지씩 제가 이제 제품 성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오메가3. 이 제너레이션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파워 칵테일 안에 종합 비타민 종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5가지 소화효소, 유산균, 식이섬유, 56가지 과일야채 효소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용성 영양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사실 EPA 플러스 DHA 2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이 EPA가 하는 역할은 사실 혈행 개선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요.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오메가3는 EPA라고 보시면 되고 DHA는 사실 뇌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DHA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도 DHA를 많이 따로 섭취를 하는 거고 아이들 어렸을 때 DHA 섭취하죠. 노인분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DHA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존 액상으로 나온 오메가3는 사실 동물성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치 추출 오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너레이션에는 사실 분말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식물성 원료로. 그게 뭐냐 하면 헤마토코쿠스 분말이라는 녹색 조류의 추출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헤마토코쿠스 분말로서 EPA와 DHA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꼭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오메가3에 알아두시면 참 좋을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염증 수치를 개선해 주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짓는다고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염증 수치의 기본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기는 신체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사실은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이어야 염증이 가장 안 생길까요? 1대1의 비율이어야지만 사실 가장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오메가6가 실제로 오메가3가 1 대 오메가6가 20에서 1대 40, 1대 60까지도 깨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오메가6는 어디 추출물이 많냐면 사실 옥수수 추출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소나 닭이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 또 예전에 풀을 뜯어 먹었을 때는 오메가3 형태의 그 우리가 돼지나 닭이나 이런 소를 먹더라도 오메가3를 섭취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 풀을 뜯어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옥수수로 만든 그것도 거의 GMO가 거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사료로 만든 것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료를 먹고 자란 소나 돼지나 닭은 오메가3의 형태가 아니라 오메가6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리할 때 항상 식용유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죠. 식용유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오메가6화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거기다 인스턴트로 드시는 것들은 당연히 다 오메가6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1대1이어야 되는 비율이 1대20에서 1대60까지도 많이 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깨질수록 염증 수치가 극도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저는 아기 때부터 요즘 아기들도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노출이 돼 있나요? 아이들 때부터 사실 오메가3가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비염, 아토피, 천식이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 오메가3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혈행 개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이런 건 다 이제 혈관 질환 쪽의 개선을 크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염증 수치 개선에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장 건강과 뇌 건강, 뇌 발달까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헤마토코쿠스 분말이라는 이 오메가3를 추출한 미세 조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헤마토코쿠스 분말이라는 건 사실 아스타잔틴으로 착색된 지금 녹색 조류를 사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바다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미세 조류인데요. 우리가 동물과 식물 중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은 게 뭔가요? 동물과 식물 중에는 식물이 월등히 많죠. 왠가요? 식물들은요, 햇빛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나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바다에 사는 미세 조류도 사실은 그늘 밑에 숨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햇빛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 중에 이 헤마토코쿠스 분말에 거의 함유가 되어 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의 6000배,
비타민 E의 550배, 코엔자임 Q10의 800배, 카테킨의 550배, 그리고 될 정도로 사실은 아스타잔틴이 굉장히 슈퍼 항산화라고 말할 정도로 항산화 효과가 강력하죠. 제가 본사에 문의를 했어요.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냐라고 하니까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약처 기준으로 우리가 뒤에 표기를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어느 함량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파워 칵테일이나 이런 데도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기재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잔틴은 우리가 NTC가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조금만 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다른 회사에 거의 200%, 300%그 이상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아스타잔틴 역시 미세조류인 이름 뭐였죠? 헤마토쿠쿠스 분말 안에 이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타잔틴이 혈관 건강에 상관 관계를 보시면 심내혈관 질병을 예방하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고 고지혈증 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까지 많은 이제 매체에서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학술 저널에서 출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오메가3가 식물성으로 굉장히 퀄리티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엔자임 Q10. 제가 아까 전에 그 25살 이상 되면 재생이 안 되는 데가 어디라 했죠? 눈과 뇌와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은 사실은 심장 비타민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이고 이런 매체에서 의사들이 나오면 나는 단 한 가지 비타민이나 영양제밖에 못 먹겠다 하면 고르는 아주 자주 나오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에요. 많이들 이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난 코큐텐을 먹겠다 하시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디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냐.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NTC를 설명하면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은 에너지 생산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요. 에너지 생산을 이 뒤에 제가 그림을 다시 넣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너지 생산에 100% 기여하는 조효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사실은 활성화를 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코엔자임 Q10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몸 안에 뇌나 심장, 간, 폐, 근육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죠. 이런 곳들에 많이 분포가 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더 강력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시켜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또 하면서 콜라겐 생성도 증가시키고 내분비, 호르몬계의 기능 또한 강화를 시키는 게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물 섭취를 하죠. 음식물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혈당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과 우리 몸에 또 호흡을 하죠. 이 산소가 만나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쑥 들어가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원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ATP라는 에너지로 방출이 돼야 돼요. 에너지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이 코큐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코큐텐은 사실 20대까지는 생성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코큐텐의 아주 급격한 저하는 40대 이후부터예요. 여기서 40대 이후신데 지금 제너레이션 안 되시는 분들 지금 각성하셔야 됩니다. 코큐텐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거의 급격하게 저하를 하게 돼요. 40대부터.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간이나 뭐 폐나 심장 이런 곳에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코큐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40대 이후라 써져 있지만 사실은 20대부터 20살 때부터는 코큐텐이 저하가 되기 시작해요. 사실 20대를 기점으로 코큐텐은 저하가 되고요. 특히 폐나 이런 걸 보시면 40대를 지나서 한 60대쯤부터 아주 급격히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왜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갑자기 이제 기침을 많이 하시거나 호흡이 딸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이거고요.
이제 신장, 심장 많은 부분들이 코큐텐의 급격한 저하로 신체 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부터는 코큐텐을 사실은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심장 근육은 노화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특히 또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병원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은 간에서 코큐텐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또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코큐텐이 생성이 안 되면 당연히 일반 노화되는 분들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큐텐을 사실 추가로 섭취해줘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PM 제품을 섭취하면서 고지혈증 약까지도 끊어내시는 거를 가장 또 추천을 드리고 싶죠, 사업자로서.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증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또 가장 흔하게 있는 질병인 당뇨. 우리가 당뇨 환자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당뇨 환자는 미토콘드리아, 물론 아연과 크롬의 부족으로 당뇨병이 오지만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으로 당뇨병이 온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자폐나 ADHD나 이런 발달장애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근위축성 경화증, 섬유근통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근육에 관련된 파킨슨이나 이제 섬유근통 같은 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으로 근육 쪽이 이제 많이 발달이 저하된 거고,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뇌 발달이죠.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재생이 안 되고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당연히 올 수 있고요. 에너지를 섭취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헌팅턴병이나 편두통, 비만도 우리가 먹은 이런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편두통이나 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비만 먹은 것만큼 이제 에너지로 재생을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비만도 올 수 있다. 비만도 질병이라고 우리가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원인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분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많이들 성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사실 눈을 가장 재생시키는 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성분인데 마리골드 꽃 추출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원료로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눈도 요즘은 진짜 25살 이상부터는 노화되기만 하고 그리고 40대, 3, 40대도 노안이 많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아무래도 세포는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면 그곳이 노화가 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 우리 사업할 때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냥 사실 누구나 이 스크린 타임이 굉장히 높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다라고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눈 건강을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눈은 사실은 모세혈관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 자체가 건강해져야 눈 건강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PM 제품이 많은 도움은 되지만 사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직접적으로 눈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죠. 이 눈의 구조를 보시면 이 황반 중심 물질이 있고요. 이것은 지아잔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황반의 구성 물질은 루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반의 밀도가 꽉 들어차 있어야지 사실은 눈이 건강한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눈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황반 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병은 황반 변성이라는 게 올 수가 있고 녹내장이나 이런 병도 올 수가 있죠. 이런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병이 진행되면 거의 병원에서 뭐라 그러면 실명 위험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소플라본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대두 추출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콩 많이 먹으면 뭐
이 갱년기에 도움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이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두배아 추출 이소플라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성 호르몬 정상화에 당연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죠. 이소플라본이. 그래서 당연히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막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막 어지러웠다가 막 화가 났다가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뭐 질원조증도 많이 있으시고 많은 그런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가 되시는데요. 특히 또 갱년기가 오면은 우리가 뱃살도 더 빠지지 않고 또 복부 지방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렇죠. 이런 많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성분인데 굉장히 안전한 식물성 성분으로 추출이 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백소 파동이 있었죠.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품이 뭐 성분이 이소플라본뿐만 아니라 이런 백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조금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증이 진행되지 않고 그런 중소기업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식품 중에 이제 백소 파동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백소가 완전히 이제 원료가 없는 상황인데도 백소 그 물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품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백소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를 써서 백소가 완전히 없는데 그렇게 만든 회사들도 있었다. 사실 별의별 파동이 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증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안전한 기관, 이 PM에서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테스트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사실은 이런 인증을 받은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PM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특히 가끔 또 보시면 나 그냥 병원약 먹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여성 호르몬제 먹어. 그거 완전 효과 뭐 직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 아시는 분.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여성 호르몬제는요. 양심 있는 의사는 부작용을 미리 안내해주고요. 양심 없는 의사는 부작용을 잘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갱년기 증상은 양약이기 때문에 빠르게 완화되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원료는요. 임신한 말의 소변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 몸에 안전하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그런 합성 양약 그 호르몬제 에스트로겐이 들어갔을 때는 유방암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변에서 그냥 병원 약 먹으면서 난 괜찮아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 너 안전한 거 먹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손 내밀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홍삼 성분이 있죠. 자, 홍삼은 여러분 사포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보다 홍삼이 사실 그 양리적 효능이 훨씬 더 크고요. 부작용도 덜하죠. 열이 있는 사람들은 인삼을 먹으면 이렇게 뭐 더 이제 뭐 안 좋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홍삼은 그런 것들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홍삼은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굉장히 증진시키고 피로 개선, 혈행 개선, 혈관 쪽에도 사실 좋습니다. 사포닌이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 홍삼은 두루두루 참 좋기 때문에 많이들 쓰이지만 여기도 이제 안전하게 사실 홍삼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제너레이션 딱 가격만 들었을 때는 너무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뭐야 파워 칵테일 가격만 해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분 하나하나를 보니까 파워 칵테일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추가적인 성분들. 이 회사에서 제너레이션을 만든 이유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파워 칵테일에서 보완을 더 해야 되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한데 묶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섭취할 때는 꼭 파워 칵테일과 함께 나는 갱년기 증상 있으니까 제너레이션만 먹으면 안 돼? 안 되죠. 꼭 파워 칵테일과 함께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너레이션 금액이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품들이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이 비교 항목으로 봤을 때 EPA, DHA, 오메가3 성분이죠. 이소플라본도 따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지만 따로 액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루테인도 마찬가지고요. 지아잔틴, 루테인이랑 같이 묶어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코큐텐도 따로 판매를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단품의 함량으로 봤을 때 사실 EPA는 약간 더 적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한 20% 정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분, DHA, 이소플라본, 루테인은 사실 단품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아잔틴은 사실은 더 들어가 있어요. 제너레이션이. 눈 건강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반의 중심 성분이라 했죠. 지아잔틴이. 코큐텐 역시 더 들어가 있어요. 제너레이션에. 그리고 플러스 홍삼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제너레이션 50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품들을 따로 금액을 비교했을 때 한 45% 정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제너레이션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몸에 좋고 필요한 많은 성분들을 반값도 안 되는 50%도 안 되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제너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지금 큐텐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코큐텐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너레이션을 꼭 좀 섭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를 복용할 때에는 복용 방법, 파워 칵테일 한 포에 제너레이션을 2포를 함께 섞어서 마시고요. 물 360ml 용량 정도에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사실 같이 섞어도 되지만 제너레이션을 조금 먼저 섞어서 파워 칵테일을 섞으면 제너레이션이 섞이는데 조금 잘 섞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섞은 다음에 파워 칵테일을 섞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타 다른 제품들과도 혼합이 이제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너레이션